이번엔 새정치민주연합 의견 들어봅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 연결이 돼 있네요. 박범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새누리당 안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긴 합니다만 하태경 의원께서는 지금 일부를 가지고 트집 잡아서 문제 삼으면 네네. 될 사람 하나도 없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운동권 출신 의원 중에는 정말 되실 분이 한 분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하태경 의원의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저는 표현한 거라고 보고요. 이미 문창극 후보자의 역사관이랄까. 저는 이것이 일종의 식민 매국사관이라고 봅니다. 식민 매국사관이라고 보시는 이유는 뭐죠? 그거는 KBS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했던 발언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하게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윤치호라는 일제 때 한때 잠시 해방운동을 하다가 친일로 이렇게 변절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무슨 의원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예. 윤치호의 신앙을 칭송을 하면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인용을 할 땐 두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자기의 견해와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인용이 있고, 예. 그 인용이 대상이 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인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윤치호의 신앙을 강조를 하면서 그 강연을 듣는 교인들에게 친일 어떤 매국 식민사관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인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인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예,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일제치하의 실현과 극복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음을 강조한 거다. 즉 우리가 많이 단련이 돼서 이제 우리는 더 강한 민족이 됐다라는 그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 거다. 아까 하태경 의원은 낙천적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보십니까? 견강부회인데요. 이 문창극 후보자가 민족과 국민을 보는 시각이 저는 거기에 그대로 녹여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민족이고 자립심이 없는 민족이라는 거에 더해서 전체 맥락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일종의 무지한 그러한 국민으로까지 폄하해서 보는 거 아닌가. 전체적인 동영상과 여러 자신이 쓴 글들을 종합을 해보면 예. 이분은 기본적으로 친일 반민족적인 그러한 식민사관,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그런 매국사관에 입각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박범계 의원께서는 그날의 전체 강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컬럼, 강연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 봤을 때 네, 숨이 일관합니다.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식민사관이라 하면 지금 청취자들이 식민사관이라는 게 뭐야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짧게 정리하자면 어떤 거죠? 그렇습니다. 일제 36년을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이 우매하고 미개해서 그리고 자립심이 없고 열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일제 36년이 오히려 근대화의 발판이 됐다고 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그러한 일종의 자학적 사관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깔려있는 게 아니냐. 정당화한다는 그러한 사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하태경 의원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한 몇 마디 말로 그의 삶과 생각을 규정하려 한다면 그거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다. 이런 의견들도 몇몇 분들 하시고요. 또 저널리스트 아니냐. 대중의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발상이 늘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반론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이분은 30년 가까이인가요? 언론인의 종사를 하셨던 분이고 예. 실제로 지금 보도되는 상당히 많은 수의 시각, 자신의 문제점으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그 시각과 관련된 예. 글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글, 그와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자신의 견해를 밝힌 글들을 그럼 내놓아야 될 거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예. 좋습니다. 과거를 묻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자신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앞으로 총리 후보 또는 총리가 되는 경우에 나는 지금까지 평생을 이러한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달라지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국민을 상대로 지금 언론을 상대로 지금
명예훼손 소송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저는 그래서 과거를 묻지 말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역사를 왜곡한 후보자입니다. 그런 분에게 어떻게 총리 자리를 맡기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로 부적격하다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결론 내리신 건가요? 물론입니다. 인사청문회는 그럼 하나만 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법적인 제도고 예. 일종의 그 절차입니다. 그것을 하에 우리 국민의 65% 이상이 지금 어느 여론조사를 보면 문창국 후보자는 총리 후보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변한 정서일 뿐이고요. 인사청문회를 굳이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당당하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문창국 후보자의 자격 없음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근데 어제 서청원 새누리당 전 대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꾸만 이렇게 되면 총리하실 분이 없다. 청문회 기회도 충분히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나오는 사람마다 이제 문제를 크게 삼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는 한정된 인재풀을 가지고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정하려다 보니까 생기는 그 일종의 인사 참사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총리 후보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뭐 아주 고매하신 대법관을 지낸 분도 계시고, 예. 또 어느 대학에 굉장히 그 시민 활동도 열심히 하신 그런 교수분도 언론에 오른내렸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예. 인사청문과 관련돼서 총리의 그 검증을 하는데 동의를 하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사풀이라는 것이 그분들도 모두 다 총리 후보자로서 거론은 했지만 실제로 진정성을 갖고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 예. 또 야당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후보들까지 열어놓고 지금 총리 후보를 고른 것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좁은 인재풀에서 사람을 찾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된 인사 참사라고 표현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실 인사청문 검증단에 지금 이서구 공보실장이 지금 그 후보자를 대변해가지고 명예훼손 소송을 하겠다 했습니다. 예. 국무총리실 청문 검증단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회에 있지도 않고 총리 후보자의 대변인도 아닙니다. 좀 본분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